오늘부터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는 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가깝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부채 천조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때 가서 퍼주기로 국가 재정을 망쳐놓은 현 정권을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엄발의 오줌 누기식 무차별 현금 살포 정책은 실제로 재난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재난지원이든 손실보상이든 큰 피해를 입은 분께는 크게, 어려운 분께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드려야 합니다. 오늘부터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지급받는 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상위 12%를 제외한다지만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 재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행히도 올 겨울에 코로나19 5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유행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전 국민 무차별 현금 살포로 대한민국 재정은 고갈을 넘어 빚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부채 천조국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갚을 방법이 막막합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해야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9년 후인 2030년이면 잠재 성장률이 0%대로 추락합니다. 이대로라면 청년 세대는 물론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아기들까지 짊어져야 하는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으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파산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퍼주기로 국가 재정을 망쳐놓은 현 정권을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엄발의 오줌 누기식 무차별 현금 살포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난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재난지원이든 손실보상이든 큰 피해를 입은 분께는 크게, 어려운 분께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드려야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도 소득의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독일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께서는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영업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손실보상을 병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인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침 정부 여당이 협치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니 이 법안의 처리는 협치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겁니다.